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증시는 관망세였죠. 어제 전일 코스피 강세, 그리고 코스닥은 급등을 했죠. 뭐 수급이 엄청 났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해서 뭐 3천억 넘게 이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코스닥에 나오고 나서 하루 숨고르기 정도,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옵션 만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 대한 지수, 선물과 옵션, 파생상품, 그리고 각 개별 주식 있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 이런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요게 뭐 네 가지가 요렇게 두 개에서 네 가지가 만기일, 이날 되면은 없어지는 상품이에요. 선물이랑 옵션은. 그래서 동시에 없어지는 날이다라고 해서 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건 없고, 이렇게 만기가 되면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 이래서 내 마녀가 춤추는 날이라고 하죠. 마녀가 한 명만 깔깔거리면서 지팡이 타고 다녀도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내 마녀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내 마녀의 날,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선물옵션 시장의 규제가 심해요. 선물옵션 시장 규제가 심하다. 이게 2011년인가요? 그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였는데 도이치뱅크에서 도이치 사태라는 게 터져서 갑자기 동시효과에 주가를 확 밀어내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해가지고 이런 선물옵션 시장이 좀 규제가 심해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선물옵션 규제가 심해져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큰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는다. 예전처럼 크진 않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지수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6,100포인트 돌파 시도 실패했다, 급락이 나온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월요일날 반등 나오고 어제 잠깐 쉬었죠. 요만큼 더 한 25,400 전후 뭐 요 정도까지 눌렸다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눌리면 한 25,400 뭐 흔들기 정도 생각하는데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여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거다, 붙어 갈 거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요 발표가 날 시기쯤에서 이렇게 붙여놓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뭐 또 연기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급락이 한번 또 나올 거고,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을 뽑아내든 아니면은 갭상승 돌파가 나오든 뭐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 나스닥은 다우지수랑 다르게 1차 목표치에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 돌파를 해서 안착하는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탈을 해서 우려감이 좀 생겼는데 잘못하면서 쭉 쏟아지면 여기까지도 쏟아지니까 적어도 요만큼 7,200포인트까지 최소는 내려갈 수 있고, 잘못하면 6,9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좀 긴장감은 있다. 요거 빠르게 3일 안에 회복하면 진짜 강한 거고 한 5일 안에만 회복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회복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회복하고 어제도 모습 강세가 나왔습니다. 약간 밀려도 이제 7,500포인트만 지켜주면 나스닥은 괜찮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레벨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 갭이 떨어졌었는데 이 10월에 갭 떨어진 부분까지, 이 갭을 메우는 구간, 소멸돼야 되는 구간이다, 여기까지가 1차 목표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아예 쭉 멋지게 반등이 나왔죠. 1월에 외국인 매수가 뭐 한 달 만에 뭐 4조 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2월 달에도 밀릴까 했는데 밀리지 않고 한 중간 정도 내려왔다가 돌파에 실패했으니까 한번 밀렸다가 힘모으기 구간이라고 했어요. 다시 돌파 시도가 났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 급락이 나와서 2130까지 2175포인트를 못 지키면 2130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간까지 와서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왔고 어제 갭상승이 나왔다. 근데 뭐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어요.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로 이제 뭐 MSCI 뭐 영향도 있고 이래저래 글로벌 우려감이 해소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대신 코스닥으로 들어왔지. 갭상승 나오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 오늘도 한 차례 장중에는 좀 눌림이 나왔는데 장중 눌림으로 한 1%대를 아예 해소해버리고 꼬리 쭉 말아준 거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북 김정은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회담했던 북미 정상회담 때 서로 밥 안 먹고 헤어지고 그 우려감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으로 끝났다. 심지어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계속 움직임이 이 음봉 안에서 움직여서 이거는 좀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월요일날 여기를 차라리 흔들어주면은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반등 세게 나와줬고, 그리고 어저께 갭상승 나오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진짜 주식을 이 정도면은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듯이 쓸어 담았어요. 그래서 어제 양봉 뽑아주고 오늘도 잘 쉬어가는 모습. 만약에 조금 뭐 해서 750포인트 이탈해서 흔들기 과정이 나온다고 해도 747포인트 뭐 요 부근 전후 아무리 밀려도 740인데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아요. 740 중후반 정도, 여기 750 살짝 이탈하는 정도까지 나오더라도 여기서 또 반발 매수가 나와서 올라와 주면은 코스닥은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얘기를 꺼냈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월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풋옵션이 하락을 하면은 이제 강한 하락이 나오면은 수익을 보는 이제 포지션인데, 이 부분이 좀 강력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청산이 나와야 된다. 하락 포지션에 월요일날 100억 이상 청산이 나와서 한 105억 청산 나왔던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좀 조심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위에 요걸 풀어줬어요. 제가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월요일 영상 보시면은 풋옵션 매수는 강한 하락이 나올 때, 하락이 나오면 수익이 크게 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기,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풋옵션 매도가 크게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게, 그 다음에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건 반등이고 반등 나온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콜옵션 매수, 콜옵션이 지금 매도가 많이 나와 있다. 이거는 상승하지만 않으면 된다. 굳이 하락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포지션에서.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콜옵션 요 매도 나온 걸 조금 풀어줘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50억 좀 안 돼요. 48억 뭐 8,800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조건은 콜옵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내일까지 좀 보긴 해야 돼요. 들어오면 만기일까지 상승 가능성 높아진다. 결론적으로는 요거예요. 여기 풋옵션은 매도가 나오는 게 좋고 콜옵션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콜옵션이 매수가 좀 나오면서 위에 막혀있던 거, 지수를 막아놨던 걸 좀 풀어주고 있어요. 오늘 약세 구간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거는 만기일은 원래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측이 다 안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얘네들 지금 외국인들 의중은
지금 현재 한 2148포인트잖아요. 코스피가. 요게 2100 한 70에서 80 사이 정도까지는 윗방향은 까지 2180까지 요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수급을 만들어 놨어요. 기존에는 2160을 못 넘어가는 수급이었어. 근데 조금 더 열어놨어요. 한 10에서 20포인트 정도를, 한 1% 정도 되죠. 요 정도를 살짝 더 열어줬어요. 오늘 수급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참고하세요. 기존에는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강하게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었는데, 뭐 최대로 따지면 한 2180? 뭐 장중이든 어쨌든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한 2170 전후에서 뭐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마녀의 날에 대해서,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는 그런 뭐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렇게까지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다. 이번 만기는 모든 만기가 그런 건 아니, 이번 만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만기는 저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은 있어도 그렇게까지 우려감을 갖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만기일은 그래도 시장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간단히 브리핑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뭐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몇 개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 뒤에 좀 들어올랐던 테스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올라와줬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기존에 걸렸던 자리가 뭐 17,500원 뭐 전후 뭐 요 구간에서 한번 걸렸었는데, 당장 반등 목표치는 여기라고 봐야겠죠. 근데 돌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목표치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가능했는데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히려 요런 쪽을 좀 관심 가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여기는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정도부터는 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택시랑도 붙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해소는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 그 지금 104,000원인데 요 전후 해가지고 한번 흔들기 나온 다음에 최근에 조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양이잖아요. 보시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고 있죠. 요렇게 해서 보면은, 자, 요렇게 끊어주고 요렇게 끊어주면은 이 정도면 다중바닥이 나온 거죠. 바닥이 여러 개가 나온 거잖아.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반등이 시작한 거예요. 반등이 나오고 여기 104,000원 부근 요 구간에서는 두 번이나 지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여기 요 구간 103,000원에서 4,000원 사이 조금 낮춰서 103,000원 딱 잡아 드릴게요. 이 정도로. 그럼 이 구간이면은 충분히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막 확장해서 벌려놓고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그 인터넷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리운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사업은 이제 다음을 흡수하면서 인터넷 사업과 모바일 사업 이런 쪽 IT 쪽이었는데, 이거를 점점 확장을 하고 있죠. 사업에 다각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슬슬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쉬어갔는데 제가 그렇게 썩 좋아지는 않는 업종이라고는 말씀드렸어요. 계속 조선업종 같은 경우 뭐 현대중공업이라던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매수 타이밍이 와 있어요. 이 구간이 괜찮다. 지금 구간이면은 125,000원을 회복하면서 매수를 하면 더 좋긴 한데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죠. 네. 뭐 저는 뭐 여기서 뭐 계속 밀려 내려가기보다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뭐 현대비포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사실 여기 그 59,000원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좀 더 좋은 움직임인데, 한번 이탈해서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는데 반등은 좀 약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현대중공업보다 현대비포 조선을 좀 더 좋아합니다. 약할 수는 있고 한 55,000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현대비포 조선. 여기서 57,000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좀 더 밀려서 55,000원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강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상승 탄력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삼성중공업. 사실 제가
조선주 중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그룹에서 삼성중공업 이 조선 쪽을 이제는 좀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정도?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런데 이제 LNG선 수주가 워낙 뭐 활발하게 나오고 하면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요즘에 이걸 보시면은 그냥 편하게 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종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에 1월 2달 사이에 이만큼을 샀습니다. 이만큼. 진짜 싹 쓸어 담고 있죠. 개인 투자들이 다 던지고 1월부터. 그럼 1월부터 주가 보면은 이 구간부터 보시면 돼요. 이 정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승 밴드는 이렇게 꾸려 나가고 있고 밴드 중단이고, 그러면은 위쪽을 보면은 한 9,000원 중후반 정도까지는 당장도 여력이 있고 추세를 만들면서 가면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현대 쪽을 더 좋아합니다. 차라리 대우조선해양을 더 낫고. 근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지금 수급이 좋은데 이걸 뭐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현대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앞에 그냥 매수 자리 봐드린 거고, 지금 수급이 진짜 좋은 건 삼성중공업이긴 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이제 관심을 가져볼 때가 오지 않았냐. 제가 MLC 쪽이랑 뭐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주 매출처는 뭐 당연히 삼성전기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용 뭐 양극화 물질 쪽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성장성 자체는 좋아요. 근데 당장 수급이나 여러 가지가 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 의미 있는 양봉을 하나 뽑아냈죠. 2월 25일 날 의미 있는 양봉을 뽑아내고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탈을 안 했어요. 강하게 뭐 이탈해서 쭉 빠져야 되는데 이 양봉 하단 부근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리스크가 좀 적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죠. 밀려봐야 뭐 지금 얼마나 밀리겠어요. 기존 저점도 뭐 14,000원 부근이고 하니까 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2차 매수를 하면 될 텐데 굳이 2차 매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탈하면은 저점도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뭐 손절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16,000원 정도 뭐 구간이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그런 위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뭐 엄청나게 선호하는 종목이죠. 뭐 OLED나 이런 쪽 나오면은 항상 후공종의 검사 장비 업체, 반도체 쪽도 검사 장비 업체 쪽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니테스트라던가 테크윈 같은 경우 뭐 반도체 검사 장비로 같이 보세요라고 제가 1월에도 10종목 해서 뭐 대형주, 중형주, 그리고 뭐 소형주 중에서 이제 전공정 2종목, 후공정 2종목, 소재 2종목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후공정 쪽에서 이제 뭐 보통 검사 장비가 나와요. 검사 장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 테스트하고 나서 이게 일회용이라서 계속 소모가 일어나요. 소모품이에요, 검사 장비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액이 나올 수 있다. HB테크놀로지 지금 이 3월 7일 날 여기서 그 거래량 실어가지고 동반해서 뚫어내고 저항을 돌파해냈죠. 이 구간 4,000원 구간을 뚫어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지금 매물 소화하는 기간이 이날 이제 거래량이 붙었는데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누군가는 매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아직까지는 야 좀 기다려, 가지마, 나 매집 들끝났어, 뭐 이렇게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4,000원 흔들기가 나올 때 이럴 때 주섬주섬 모아보면 되겠죠. 저점은 한 3,600원 정도까지 해서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한 최악이건 3,600원까지 밀린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은 제가 볼 땐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OLED 쪽이 지금 폴더블 폰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불을 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최선호주, 제가 좋아하는 최선호주는 이 종목이 HB테크놀로지가 됩니다. 실제로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제가 관심 종목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제 기준에서는 저는 크게 우려감이 없다. 장중에 변동성은 가능해요. 왜냐면 아직도 하락 포지션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살짝 내렸다가 올라오거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예를 들면은 내일 밑으로 살짝 이렇게 살짝 내렸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내일 좀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급만 봤을 때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은 내일 요 콜옵션이 좀 더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좋게 끝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지수가 밀리는데 먼저 초반에나 뭐 오전장에 밀린다. 근데 풋옵션 청산 요 풋옵션이 매도가 많이 나온다. 콜옵션 매수가 들어온다 하면은 장 마감까지는 장중엔 밀려도 장 마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그리고 개장 초부터 이제 지수가 좋아서 상승을 가는데 콜옵션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윗방향으로 계속 마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열어놓는 거는 2170에서 80포인트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수급 가지고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까지 코스피가 괜찮을 가능성, 코스피 지수가 괜찮을 가능성 이 정도를 보고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테스나 이런 것처럼 좀 오른 것들보다는 좀 덜 오른 것들 있잖아요. 카카오라든지 삼성중공업, 뭐 옆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원래 요 현대 요 두 개가 제가 선호하는 종목이고 지금 외국인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라 삼성중공업을 대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뭐 HB테크놀로지 등등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대놓고 그냥 써드렸죠. 아시는 분들은 보시라고.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히만 보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요 정도 관심 가져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뭐 100% 다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접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보면서 주가 추이를 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소식들이 들리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뭐 좋은 소식도 들리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꼭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밑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옆에 알람 설정을 꼭 누르세요. 오늘도 제가 장마감쯤 해가지고 이제 코스닥이 가려면은 반도체 바이오주가 가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주 관심 종목 이렇게 올려드리고 했는데 장중에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람 설정을 꼭 눌러 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태극기 시황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